미리 알면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대전 안전체험 한가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어서 안전한 산업 현장을 위한 사고 예방 방법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데요. 인터넷, 뉴스나 SNS를 통해서도 다양한 사고 사례를 접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권리인 시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서 그 예방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레탄폼은 단열 성능이 우수하고 성형 방법과 가격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높아 많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활용도가 높은 만큼 우레탄폼이 원인인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2008년 1월 50명의 사상자를 낸 뒤 또다시 2020년 4월 4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낸 이천 냉동창고 화재 역시 우레탄폼이 원인인 화재 사고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레탄폼의 빠른 연소 특성 때문인데요. 그 초기에는 연소가 서서히 진행되지만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화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우레탄폼에 용접이나 금속을 자르는 산소절단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불티가 튀고 착화되어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레탄폼은 불이 잘 붙진 않지만 주변 가연물에 의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연소 활성화 단계를 넘어서면 연료나 산소가 고갈될 때까지 화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연소 시 유독성 가스의 급격한 발생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수의 근로자들을 질식시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죠. 사고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용접불티와 산소절단에 의한 우레탄폼 화재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많은 사상자를 동반하고 있죠.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접 등 화기 사용 작업은 우레탄폼 작업 전에 끝마치도록 하고 부득이 우레탄폼이 완료된 주변에서 화기 사용 작업 시에는 마감 보양제, 비닐 등 가연물에 의한 화재로 우레탄폼에 지속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도록 화재에 대한 안전 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또 우레탄폼 화재 발생을 인지한 즉시 외부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화재 발생 시 대처가 신속하고 전문적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2 의거 화재 위험을 감시 및 작업자의 대피 또 유도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지를 지정 후 배치하여야 합니다. 간이 소화 장치와 비상 경보 장치 등 임시 소방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화재 감시자와 임시 소방 시설이 갖춰져 있을 정도로 대규모 공사 현장이 아닌 공간에서도 화재 발생을 인지할 시간조차 부족해 대처하기 어려운 우레탄폼 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죠. 바로 우레탄폼 캔 사용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우레탄폼 캔은 보통 건축물 유지 보수와 인테리어 현장에서 자주 쓰이곤 하는데요. 에어로졸 형태의 우레탄폼 제품이 폭발한 이유는 바로 캔 내부에 있던 가스가 분출될 때 일정 발화점 이상 온도를 접촉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에어로졸 제품을 겨울철 사용하는 전열기 근처에 놓게 되면 용기 주변의 온도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용기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때 내부 압력 상승으로 인한 인화성 충전가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 가스를 분출해서 일정 이상 온도의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폭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레탄폼 캔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분사 후 라이터나 양초 등으로 점화하지 않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장소에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합니다. 또 에어컨 청소기 등 가전제품 작동 중 스프레이를 분사하면 스파크 발생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 보관 시에는 난로, 가스레인지 등 화기 주변은 피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으며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자동차 실내, 베란다 등도 피하시는 게 좋죠. 또한 오래된 제품은 용기가 부식됐을 가능성이 크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잔가스가 남지 않도록 해 폐기하셔야 합니다. 미리 알면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붕괴 사고입니다. 다양한 사고들 중에서도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사고인 건물 붕괴 사고. 건물 안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뿐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도 위험해질 수 있는 사고인데요. 붕괴 사고의 원인, 그 유형 또한 다양합니다.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콘크리트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 순서에 맞춰 조립하는 방식으로 시공된 PC 구조물이 붕괴된 경우, 흙을 팔 때나 높은 땅의 무너짐을 막기 위해 통나무, 널 말뚝, 철근 등으로 설치한 구조물인 흙막이가 붕괴된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을 원하는 형태와 치수로 만들기 위해 일시 철거하는 구조물인 거푸집이나 바닥 구조에 사용되는 반인 데크 플레이트가 붕괴된 경우 그 유형 등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광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축물 해제 공사 과정 중 발생한 이 붕괴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아픔을 건네주었죠. 사업 부진의 지장 건물 해체 작업 중 해체 중이던 건물이 대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정차 중인 노선버스가 매몰돼 9명이 사망하고 또 8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붕괴 잔재물이 편도 3차선 도로와 건너편 차선 일부까지 덮쳐 도로가 상당 시간 마비되었고 매몰된 버스에서 인명구조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 광주 사고는 2년 전 19년 7월에 발생한 서울 잠원동 해체 건물 붕괴 사고와 판박이 사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발생 형태와 사고 원인이 흡사했고 실제로 광주 사고 직후 이 잠원동 사고가 언론에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고 모두 앞세기가 직접 닿지 않은 건물의 고층부를 해체하기 위해 성토체를 쌓고 쌓아 올린 또 성토체 위에 앞세기를 올린 후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였습니다. 특히 건축물 해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국에 분포된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 약 58.8%를 점유하고 있어 국내 건축물의 50% 이상이 잠재적 해체 대상 건축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재개발 시 해체 대상 건축물들의 대부분은 1층에서 2층의 낮은 건물로 지상에서 일반 굴착기 등을 이용해 해체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5층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해체가 증가하면서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이 증가하게 됐죠. 그럼 이러한 붕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방법은 어려우면서도 간단합니다. 공사 설계 시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를 해야 하고 설계 및 계획이 변경될 경우 철저한 검토 후 진행을 해야 하며 시공 과정에서는 설계도서에 따라 움직이고 수시 확인과 보완을 위해 위험 요인 사전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해체 공사의 경우에는 참여자의 자격 기준을 제한해 그 안전 역량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어렵고도 쉬운 붕괴 사고 예방법, 지릭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면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알면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타워 크레인 사고입니다. 고층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건설 기계인 타워 크레인은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타워 크레인은 운전실이 있는 3톤 이상 타워 크레인과 운전실 없이 원격으로 운영하는 3톤 미만의 원격 조작 타워 크레인으로 나누어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 없는 원격 조작 타워 크레인은 운전원이 현장의 양중물이 시야에 들어오는 임의의 장소에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휴대용 컨트롤러를 이용함으로써 조종이 되는데요. 조정 면허에 취득이 쉽고 또 그에 따른 조종사의 수급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어 그 활용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에는 만일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있는데요. 그중 주요한 안전장치들을 언급해보자면 훅이 땅에 닿거나 지부에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는 권과 방지장치, 매달 수 있는 최고 무게를 넘어가면 작동을 중지시키는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 상황에서 모든 제어 회로를 차단시키는 비상정지장치, 와이어로프 등 줄거리가 훅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훅 해지 장치, 2대 이상의 크레인이 서로 겹치는 구역 안에서 작업할 때 충돌하지 않도록 정지시키는 충돌 방지 장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 조작 크레인 사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사고의 형태는 추락, 끼임, 충돌, 낙하, 중량물의 넘어짐에 의한 충격, 감전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환경적으로 취약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 현장이 대부분 상가, 오피스텔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조직이 취약한 중소규모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원격 조정으로 화물을 양중할 때 운전원의 위치에 따라 현장 내 장애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자격 취득이 용이하고 무자격차 또한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장비를 다루는 숙련도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실이 없기 때문에 운전 중 장비 이상의 전조 현상인지가 어렵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원격 조정 타워 크레인 작업 과정 중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줄거리 작업 방법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 위험 장소로의 접근으로 인한 사고, 그다음 운전 미숙과 오조작에 따른 사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줄거리 작업이란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크레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줄거리 작업이란 물건을 들어올릴 때 줄거리 용구를 걸어주는 장치인 훅이나 로프와 같은 줄거리의 상태를 점검 후 물건을 줄거리에 걸어 인양한 뒤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줄거리를 해체하기까지의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줄거리 용구를 형태나 중량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지 못하게 되면 줄이 끊어지며 인양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인양물을 확실하게 고정하지 못하거나 혹의 해지 장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인양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또한 크레인 조작자, 신호수 및 주변 작업자와의 신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거나 신호수가 없이 단독으로 작업할 때 또는 인양물 부딪힘, 끼임 및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인양물이 떨어지게 되면 밑에서 작업하고 있던 근로자와 충돌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줄거리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타워 크레인 사고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사고 사례들에 따르면 타워 크레인 사고는 결함이 있는 공구, 자재 등을 사용하거나 인양 절차와 방법 등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는 등 작업자의 지시와 숙련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줄거리 작업자의 역할, 또 자격과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업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교육 실시 후 숙련자들의 지시하에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도적 개선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중대사고 이슈 리포트 속 재해 사례를 통해서 사고 원인부터 예방 대책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자료실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안전 정보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리 알면 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걸린 시대, 지금까지 성규아였습니다.